코리아가 투자한 스타트업들의 사업 분야는요,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를 비롯해서 전동화, 커넥티비티, 인공지능, 또 자율주행, 에너지, 로보틱스 등 미래 신사업 영역에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놀라운 기술을 가진 국내 스타트업, 모빈, 모빌테크,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뷰매진, 어플레이즈 총 5개사의 발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그럼 첫 번째로 자율주행 배송 로봇 스타트업 모빈에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최진 대표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 노현석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코스대로 커온 스타트업이고요. 제가 처음이니까 다양한 실수를 좀 하면서 발표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대자동차에서 지난 12월 분사를 하고 이제 막 분사 6개월 차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의 모빈입니다. 먼저 라스트마일 배달 시장, 그리고 라스트마일 배달 로봇, 그리고 현대와 모빈, 그리고 저희 모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라스트마일 배달 시장입니다. 국내 음식 배달 중 단거리, 그러니까 1km 이내, 배달거리 1km 이내 단거리 배달 비율은 48.6%이고요. 이를 배달비로만 환산했을 때 연간 1조 8천억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유인 배달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고비용, 저효율로 인해서 서비스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대안책으로 이제 배달 로봇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달 로봇이 실제로 구동하는 이제 환경을 좀 고려를 해보면 사람들한테는 장애물이 아니지만 모빌리티한테는 가혹한 장애물이 보다 많이 있습니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서울시만 해도 1km당 19개 정도 장애물이 있고요. 또한 배달 특성상 해가 지고 나서부터 야간 서비스 이용 비율이 매우 높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이해하고 배달 로봇 그리고 배달 서비스를 좀 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로봇을 개발했는지 일단은 뭐 대략 보셨겠지만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저희 로봇을 소개드리기에 앞서 과연 경쟁사들은 어떤 로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다양하고 이제 잘 하고 계신 경쟁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의 경쟁사들은 이제 그 배달 지역을 좀 한정해서 제한된 공간에만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물로 인한 딜리버리 스톡도 해외에는 종종 있는 사례고요. 국내에는 왜 이런 모습이 없느냐라고 하면 사실 아직 로봇들이 많이 퍼지지 않아서 그렇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로봇은 이제 스타쉽 로봇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카메라 베이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서의 저도도 상황에서의 자율주행에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연한 바퀴만으로 일상의 장애물 극복이 가능한 휠 시스템과 로봇 하드웨어, 로봇 소프트웨어 그리고 안전 기능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네, 제가 무대로 한번 로봇을 좀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로봇은 소비자랑 가장 가깝게 배달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사실 상황에서는 제가 직접 내려가서 물을 받아와야 되지만 저희 로봇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와 최대한 가깝게 그리고 공간의 제약이 없이 다양한 경로로 배달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배달이 완료가 되면 어플리케이션으로 인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이 열리고 그다음 소비자가 물건을 픽업하면 되게 됩니다. 저희가 물류 로봇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물류 로봇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물건을 던져놓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상 물 마시긴 한번 하겠습니다. 5번째 물을 마시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드웨어적으로 설명을 드렸다면 아까 말씀드린 야간에서의 환경 때문에 저희는 지금 3D 라이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GPS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외 자율주행이 가능하고요. 야간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24시간 끊임없는 배달 로봇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래서 아까 보셨겠지만 저희가 지난 4월에 편의점 CEO랑 POC를 했었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모델은 저희가 구형 모델입니다. 이제 미디어상에는 M2라고 소개된 모델이고 오늘 가져온 모델은 M3라는 모델인데 이제 방수 방진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 자율주행적으로 블라인드 스팟이 개선되어 있고 양산업체에서 처음으로 만든 업체입니다. 만든 로봇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 로봇을 조금 더 개선해서 양산화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CEO에서 물건을 받아서 아파트 단지 내 구석구석 배달하는 거를 24시간 동안 한 달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단이 있으면 직접 극복해서 최단 거리, 최단 시간 배달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있으니까요. 많이 좀 찾아봐 주시고요. 네, 이미 현대자동차 안에서는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랩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보틱스 랩에서도 로봇을 실제로 필드에 뿌리고 로봇을 사업하기 위해서는 뭐 스테어 범프, 도어, 엘리베이터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도어 같은 경우는 매니플레이터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좀 포기하는 상황이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오픈 AP를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실내 컨시어즈 로봇도 많이 있고요. 남은 거는 이제 스테어 범프를 필드에서 어떻게 풀어갈까에 대한 고민들인데, 뭐 현대자동차는 DNL이라는 또 멋있는 플랫폼으로 잘 풀어가고 계시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현대자동차 안에서 다양한 그룹사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장애물 극복이 필요한 실외, 일상 물류 서비스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서비스를 검토하고 이 서비스에 필요한 로봇이 모빈이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시작되는 케이스가 주로 있고요.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리면 이제 현대건설에서는 이제 주택 전시관 도입을 시작해서 일반 아파트 주택 단지를 확대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글로비스에서는 이제 MFC 기반 물류 배달 서비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BJF 리테일, CU, 호반건설, 뭐 음식 배달, 그 다음에 뭐 도로공사랑 같이 협업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배달 로봇을 가져왔지만 향후에는 이 장애물 극복 24시간 자율주행이라는 강점을 살려서 순찰 로봇도 선보일 예정이고요. 지금 한국도로공사랑 같이 신호수를 대체할 수 있는 신호수 로봇도 올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베이스 플랫폼을 가지고 다양한 로봇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1분 정도 초과하고 있는데 좀 빨리 달려보겠습니다. 시간을 짧게 주셔가지고. 저희는 사실은 저희 모비는 제가 대학교 때 공부를 잘하지 못했는데 논문을 써야 졸업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바퀴만으로 계단을 오를 수 있겠다라는 논문을 썼었고요. 지금의 팀원들을 만나서 저희가 현대자동차 아이디어 페스티벌에서 세그웨이를 개조해서 장애물 극복 모빌리티를 먼저 만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우리가 스타트업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 시작을 해서 원래 이륜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륜 로봇은 무게가 100kg 정도가 됐고요. 높이는 110cm 정도. 그래서 전원이 꺼지면 깔려 죽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 안전 문제를 해결하면서 장애물 극복, 수평 유지 컨셉은 유지한 채 저희가 21년도에 사륜 로봇으로 피보팅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저희가 12월에 분사를 했고 투자 완료, 그 다음에 저희 초기차 스타트업까지 선정이 되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모빈이었습니다. 네, 발표 진행해주신 최진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AI 기반 공간 정보 서비스 스타트업 모빌테크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승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HMG 오픈 이노베이션 테크데이 스타트업 발표를 맡은 모빌테크 김재승 대표입니다. 앞에서 조금 길게 하셔서 저는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구성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 회사에 대한 이제 간략한 소개,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 쪽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제 자율주행차의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제 어떤 일들을 현대자동차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저희 회사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2017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앞선 회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연대에서 이제 학위를 하다가 창업을 하게 됐고, 이제 창업 초기에 2018년도에 저희가 네이버랑 현대자동차 제로원으로부터 이제 시드 펀드를 유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약 80억 원 투자 유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공간 정보들, 그리고 이제 라이다 제품들을 판매를 하면서 이제 한 매출은 누적으로 한 120억 원 정도 달성을 했고요. 이제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바깥에서 전시로도 보셨겠지만, 저희 회사는 이제 공간 정보 디지털 트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공간, 이제 서울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을 저희가 같이 혁신을 하면서 이제 서울시랑 MOU를 체결을 하고 뭐 이제 좀 표창도 한번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구축하는 이런 디지털 트윈 데이터들을 이제 뭐 현대차나 다른 기업들한테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디지털 트윈도 하지만요, 이런 라이다 기반의 실감형 디지털 트윈 제작 장치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영역에서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라이다를 활용한 저희 이제 고정밀 라이다 스캐너 제품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라이다와 카메라와 GPS 이제 세 가지 센서를 합쳐가지고 이제 주변 환경을 3차원으로 스캐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저희 핵심 기술로 가지고 있는 이제 센서 융합 기술이 들어가 있고, 그런 센서 융합 기술들이 이제 이런 매핑을 하는 레플리카 시티 같은 이런 디지털 트윈을 만들 때도 쓰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자율주행차 할 때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핵심 사업으로 이제 레플리카 시티라고 하는 디지털 트윈 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이런 공간 정보 분야의 어떤 혁신의 정점을 보여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따 끝나고 꼭 앞에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와 협력 사례 소개 드리기 전에 이제 자율주행차 구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자율주행차는 이제 센서와 뭐 퍼셉션, 플래닝, 컨트롤 이렇게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저희가 하는 영역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센서에 있는 이제 센서 융합하는 부분, 이제 저희 센서 융합 소프트웨어로 이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차에는 이제 맵과 측이라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제 저희 HD 맵 디지털 트윈 활용해서 이제 맵과 측위, 그 축이라는 거는 이제 차량의 위치를 추정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대차랑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초실감형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뭐 AAM 하기 위한 이제 그 시뮬레이션이나 모니터링용 데이터,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디지털 트윈 활용한 이제 어떤 3차원 내비게이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있고, 융복합 센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제 자율주행차 데이터 구축 그리고 시스템 구축할 때 이제 저희 시스템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차량 위에 장착되는 이런 센서들, 이건 저희 회사 차량인데요. 이 사실은 현대차 사진을 넣을 수가 없어서 저희 회사 차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센서들이 들어가 있는 이제 라이다 카메라 센서들을 융합하고 그런 거를 처리하고 이제 캘리브레이션, 이제 라이다랑 카메라가 같은 데이터들을 얻어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뭐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 솔루션 활용해서 이렇게 HD 맵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면 이제 실제 있는 공간을 이렇게 3D 모델링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3D 모델링으로 뽑아낸 공간에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공간에서 시뮬레이션 하다가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이런 실제랑 완전히 똑같은 공간을 이제 게임 엔진에다 구현해서 그 위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일들 저희가 협력하고 있고요. 이제 향후에는 이제 지금은 저희가 R&D 관련된 제품들 위주로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미래차 핵심 파트너 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특히 이제 핵심 센서가 되는 이 라이다나 카메라 이런 융복합 센서 솔루션 공급하는 거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나 실감형 내비게이션 등에 필요한 디지털 트윈 맵 공급사 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모빌테크가 이제 미래차 핵심 기술 공급 기업으로 가는 여정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김대승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휴먼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작하는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에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강성구 실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의 강성구입니다. 우선 이렇게 멋진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는 현대와 그리고 넷마블 FNC, 카카오가 함께 힘을 합쳐 만들어진 회사고요. 그리고 주요 사업 부문으로는 버추얼 휴먼과 VFX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제 VFX보다는 버추얼 휴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버추얼 휴먼 중에 하나인 리나인데요. 네, 이런 버추얼 셀럽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메이브, 네, 이렇게 4인조 풀 3D 버추얼 휴먼이고요. 3D면서 또 리얼타임 버추얼 휴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혹은 자동차의 그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혹은 뭐 VR 기기 이런 곳에서 돌아갈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집 활동을 했고요. 2집이 곧 나올 예정이며 이런 SNS에서 활동하고 있고 수요 음악 중심에서 나와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뭐 이런 그 활동 내용이 있고요. 네, 잘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네. 그래서 버추얼 휴먼의 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금 개발해온 과정을 약간 말씀드리면은 우선 지금까지는 저희는 버추얼 아이돌 개발에 우선 집중하면서 동시에 페이서라는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서가 뭐냐면은 이런 얼굴에 대한 데이터를 기존에 있는 뭐 그런 포토그래머트리 장비나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훨씬 더 디테일하면서 초당 60프레임 이상의 속도로 애니메이션까지 캡처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이 장비를 개발했던 이유는 얼굴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장치가 완성되어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이를 이용한 인공지능 개발, 그리고 실제 인물을 이용한 버추얼 휴먼
실제 인물의 버추얼 휴먼 버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고요. 네. 초당 60프레임에 굉장히 좋은 카메라를 여러 대 묶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갖추게 되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냐면 감정인식이나 표정 분석, 또 얼굴의 생성, 또 보이스 투 페이스나 뭐 이모셔널 투 페이스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고요. 이런 걸 개발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 하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나와 친한 버추얼 휴먼을 만들고자 합니다. 즉 그렇게 하려면 이제 단순히 뭐 시리와 같이 시리나 지니 뭐 이런 어시스턴트들, AI 어시스턴트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수동적인 이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식과 결정 그리고 표현이라는 부분에 집중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인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카메라를 활용해서 이미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거기 단순히 얼굴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인식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 이제 그런 인식된 내용, 뭐 유저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뭐 가방을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사람이 가방을 안 들고 왔고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다면 뭐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런 걸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결정 관련된 모델들을 제작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초고대 언어 모델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초고대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마소나 뭐 구글 같은 큰 기업들이 이미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을 직접 저희가 경쟁하기보다는 그들이 만들어낸 초고대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한 번 더 레이어를 씌워서 랩업하여 이들을 활용해서 저에게 필요한 형태로 제작하는 형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표현, 버추얼 휴먼을 셀럽으로 제작하면서 이런 버추얼 휴먼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이런 방금 말한 결정에 대한 반응을 진짜 친구처럼 할 수 있는 단순히 그냥 뭐 길을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가 만약에 뭐 밤에 늦은 시간에 퇴근하고 있고 혹은 주말에 출근하고 있는데 표정이 썩어 있다면 뭐 이렇게 노동청 전화번호라도 알려줄까요? 라는 농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그런 표현을 또한 매력적인 표현과 그리고 그 표현을 하는 타자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연예인 활동을 하는 그런 친구가 활동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현대와 함께 협업하여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성구 실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AI 드론 기반 건설 현장 안전 진단 솔루션 스타트업 빅매진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엽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I 비전 기술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진단하는 보다라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빅매진의 대표 김도엽입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현대에 정말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뭐 저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자산인 집을 건설하기 전까지 건설사들은 여러 가지 업무를 행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준공 직전에 아파트 한 동당 건설사는 약 4일에 내 외부에 품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검사를 하면서 법상 필요한 하자나 보수가 이제 진행되게 되고요. 이거는 20층 높이 아파트 한 동당 보통 4일에 검사가 들어가게 되고 한 번 검사할 때마다 약 1.5억 원의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3번 검사를 하게 되시고요. 이렇게 검사를 할 때 저도 이렇게 알바를 해봤어요. 직접 이게 사업이 될 만한 건지 20층, 30층 아파트에서 줄 타고 내려오면 균열이 어디였는지 아니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땅에 내려왔을 때 기억을 못해요. 솔직히 겁이 나서. 그리고 추락사고 위험도 있고 이렇게 휴먼 에러가 발생됩니다. 저는 이 점에 착안해서 이러한 부분을 완전 오토메이션하고 보다 안전한 솔루션 제공하기 위해서 보다라는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저희 보다는 자율주행 드론을 이용해서 외부 건물의 이미지를 획득하고 또는 이제 내부에는 작업자들이 폰 카메라를 통해서 이미지를 저희 클라우드 서버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국토부 시행 영상 하자라고 판단되는 0.3mm 머리카락 두께의 아주 미세한 균열까지 찾아서 어디에 이러한 균열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보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촬영하고 AI 비전을 분석하는데 실제로 사람이 하려면 저렇게 잘 돼봐야 돼요.
근데 30층 아파트 높이에서 자리를 대기는 상당히 힘든 일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휴먼 에러가 발생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함 분석이 요청이 오게 되면 현장 가상화 그리고 그 가상화된 현장에 정확하게 어디에 문제가 발생돼 있다라고 보고서를 작성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늘 구멍만큼 아주 세밀한 아주 미세한 균열을 찾아내서 결과적으로 저희 고객사들이 받는 편익은 4일이 걸리던 한 번의 검사가 반나절까지 줄어들게 되고 1.5억 원이 발생되던 비용을 5천만 원으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뷰매진은 2020년 4월에 설립되어서 쭉 열심히 가열차게 달려오다가 작년 이맘때였죠. 사랑하는 현대에서 투자를 해주셔서 현대건설과 좋은 기회를 갖고 올해 현대건설에도 납품해서 내년에는 정말 좋은 제품으로 힐스테이트가 더더욱 좋은 브랜드 가치를 갖고 1등 할 수 있도록 이제 옆에서 충실하게 노력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하는 현대 또 났습니다. 현대에서 투자받고 현대건설에서 여러 가지 POC 기회를 주셔서 정말 귀중한 데이터를 많이 모으게 되었고요. 그 귀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본에도 수출했습니다. 일본의 오바야시금이라고 1위 건설사에 수출하게 되었고 네옴시티에도 입찰권을 4가지 획득하고 이제 좀 수출을 해볼까 열심히 한번 찔러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납품한 현대건설에 이렇게 웹 서비스 형식으로 건축물 외벽 진단을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는 이렇게 앱으로 현장 작업자들이 직접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뷰매진은 2022년 세부화된 균열 내용과 알고리즘 고도화를 기반으로 올해는 국내 시공사 대상으로 저희 솔루션을 공급하고 내년에는 기축 아파트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 창업해서 정말 작고 소중한 900만 원을 벌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9.6억 원, 작년에는 건설에 집중하면서 6.4억 원, 그리고 올해는 수주액은 3억 원 이상이고 내년부터 주르륵 열심히 성장해서 현대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언젠가 IPO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보다 안전한 여러분들의 주거 생활 공간을 저희 보다 만들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영 대표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간 또 사용자 특성 맞춤형 음악 큐레이션 서비스 스타트업 어플레이즈에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배정진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세상 모든 공간을 플레이하라라는 슬로건으로 각 공간별로 최적의 음악을 실시간으로 큐레이션해드리는 어플레이즈의 대표 배정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플레이즈는 일단 공간별 최적 음악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AI 뮤직테크 스타트업이고요. 공간과 음원을 매칭하는 기술을 원천 기반으로 해서 공간과 음원 모두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기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플레이즈는 21년 말 현대자동차 그룹 사내 스타트업으로 선발이 됐었고요. 약 1년간의 육성 기간을 거쳐서 올해 1월 분사한 아주 갓 운영되는 신생 스타트업인데 업력 자체는 되게 짧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현대자동차 그룹과의 다양한 협업을 기반으로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중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서비스에 대한 설명 소개에 앞서서 저희 어플레이즈라는 서비스 탄생 배경부터 간단하게 미리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음악이 나오지 않는 카페를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조사를 해보면 한 97% 정도 되는 카페에서는 대부분 음악을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카페뿐만 아니라 이미 다양한 공용 공간에서는 음악 재생, 음악 콘텐츠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요. 그 공간에 나오는 음악이 그 공간을 다시 또 이용하고 찾게 되는, 다시 또 기억하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럼 그런 공간에서는 어떤 음악을 어떻게 틀어야 될까요? 실제 많은 분들이 선곡 자체, 공간 본인의 듣는 음악 취향과는 다르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공간에 맞는 음악에 대한 선곡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실제 공간에 어울리는 음악 선곡이라는 것 자체가 고려해야 될 게 생각보다는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내 취향에 맞는 음악을 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직접 하시려면 대략 월 새로운 신곡으로 600여 곡 가까운 곡을 직접 선곡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저작권 등록 기준으로 보면 8천만 곡 이상이 등록이 돼 있고 매달 요즘 비신탁 음원까지 치면 12만 개 정도 음원이 오고 있는데 내 매장이랑 내 공간이랑 어울리는 곡을 매번 직접 선곡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음악 추천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가장 흔하게 이용하시는 개인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 이제 개인 취향이나 개인 사용 이력 기반으로 추천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공간의 분위기나 특성이랑 다른 경우가 되게 많고 현실적으로도 이제 이용 약관상 공용 공간이나 영리 기간,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서는 이용 자체도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공간에서 이용 가능한 외장 음악 서비스나 뭐 플레이리스트를 웹캐스팅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리스트를 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엄연한 공간별로 다른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리스트를 이용하는 것은 그 공간마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천을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플레이즈는 공간의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간별 맞춤형 큐레이션을 제공하는 유일한 플레이어로 그 앞으로 5년 내에 3조 이상 규모로 성장하게 될 공간 음악 시장을 리딩하는 서비스 사업자가 되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가능성을 현대자동차 그룹과의 협업 과정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그 각 공간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최적화하기 위해 세 가지 상품으로 구분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상업적 공간에 특화된 내장용 서비스와 그리고 다양한 이제 복합 목적으로 이용되는 건물형 서비스 그리고 차량 운행 환경에 최적화돼서 큐레이션 해줄 수 있는 차량용 서비스까지 구분해서 세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매장용 서비스가 가장 먼저 적용된 곳이 현대자동차에서 전시장 관련 IT 솔루션을 제일 먼저 체험해 볼 수 있는 송파대로 지점이었고요. 저희가 앞서서 베타 운영을 약 2개월간 했는데 그 기간 내에 이 송파대로 지점에서의 그 진행 경험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많은 상품성 개선의 포인트를 얻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 덕분에 정식 오픈 앞두고 조사한 고객 조사에서 높은 고객 만족도도 얻을 수 있었고요. 지금은 전 지점 쪽으로 확대가 되고 하반기에는 이제 하이테크 센터나 뭐 대리점 그리고 블루핸즈 고객 대기실 전체로 확산을 앞두고 있으며 이런 레퍼런스를 통해서 실제 저희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의되어 있는 파트너들 밑에 있는 가맹점들 가입으로 매장 가입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디바이스로 건물 내 여러 공간을 개별 큐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건물형 솔루션 같은 경우에 작년 7월부터 현대자동차 본사 양재 사옥에 적용돼서 현재 20여 개 이상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건물형 상품은 처음부터 기획된 상품이 아니고 양재 본사 적용을 하면서 나온 의견이 실제 구현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수 공간 재생에는 공간 수만큼 디바이스가 필요하고 그를 일일이 관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 부분 통합 관리하는 솔루션을 별도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 특허까지 출원을 하게 되면서 저희 그 상품 포트폴리오를 좀 더 견고하게 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실제 그 사옥을 이용하시는 임직원 설문 결과 만족도 또한 높게 나와서 최근에 이제 전체 그 현대자동차 그룹 전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과 그 MOU 체결을 해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차량용 같은 경우 이제 개인 취향뿐만 아니라 차량 정보와 주행 환경에 따른 큐레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이동 공간이 아닌 이제 또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전환을 앞둔 차량 공간에 좀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서비스 출시 초기부터 이제 많은 그룹사 임직원분들이 직접 사용해 주시고 후기도 전달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대고객 채널인 현대닷컴이나 마인드 내 서비스 홍보 이벤트도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서 많은 홍보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뭐 아이오닉 6 작년에 신차 나왔을 때는 영상 마케팅까지 하실 정도로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협업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사실 이제 공간 데이터라는 걸 큐레이션 조건으로 했던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많은 공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음악
서비스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실제 그 공간에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기술을 확대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CCTV 통해서 고객 유형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키오스크나 기존의 이제 다양한 매장용 솔루션들이랑 연계해서 방문자 고객들의 취향까지도 큐레이션에 담아내서 그 공간마다 더욱더 특별한 공간 경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공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차량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를 훨씬 더 늘릴 거고요. 그래서 차량 주행 환경 그리고 실제 도로 환경들에 대한 정보들을 최대한 음원 정보랑 매칭을 해서 더 나은 그 공간 내에서의 음악 큐레이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더 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공간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플레이즈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